네, 적중 기출문제 유형문 필기 제3강입니다. 자, 3강은 소화 관련 문제, 물의 소화 작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모아봤습니다. 66번, 물의 특성 및 소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산화탄소보다 기화자멸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산화탄소보다 물의 기화자멸, 물은 얼마죠? 539kcal per kg이죠. 그램이면 칼로리, 킬로칼로리면 킬로그램 이렇게 쓰면 됩니다. 539 정도가 됩니다. 자, 539라는 이 물의 기화 자멸이 증발 자멸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이 자멸이 큰 값이냐 작은 값이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산화탄소의 증발 자멸, 기화 자멸이 이 539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CO2의 주된 소화 효과가 아마 냉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증발 자멸, 요 자멸보다 물의 증발 자멸이 더 크기 때문에 물의 냉각 소화가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극성 분자다. 물은 극성 분자가 맞습니까? 비극성입니까? 극성입니까? 우리 핵심 이론에서 이미 물은 무슨 결합을 한다? 수소 결합을 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은 수소 결합 때문에 일반 결합보다 수소 결합만큼의 결합력이 더 크다. 그래서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산화탄소보다 비열이, 여기 있는 증발 자멸도 마찬가지예요. 수소 결합 때문에 끓는 점이 높고, 다시 말하면 열을 더 많이 줘야지 증발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보다 비열이 작다. 이 이산화탄소보다 비열이 작다. 물의 비열이 얼마죠? 자, 물의 비열은 비열이죠. 비열은 1kcal per kg 도시입니다. 물 1kg을 1도씨 올릴 때 1kcal의 열량이 필요로 하죠. 이 물의 비열, 물의 비열 값이, 이 값이 크냐 작냐, 큰 값이냐 아니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물의 비열은 상당히 큰 값입니다. 물의 증발 자멸도 상당히 큰 값에 해당이 됩니다. 주된 소화 효과가 냉각 소화이다. 맞습니다. 극성 분자다. 맞습니다. 증발 자멸보다 크다. 맞다. 비열이 작다가 아니라 비열도 이산화탄소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물에 대한 값은 이야기하고 이산화탄소의 기화자멸하고 이산화탄소의 비열을 이야기를 같이 해서 비교하면 큰지 작은지 알 건데 왜 물만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넘어가는지, 이 문제 취지는 뭐냐면요. 물의 냉각 소화가 큰 이유는 증발 자멸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증발자멸이 크다는 말은 웬만한 물질이 물의 증발 자멸보다 큰 물질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물의 비열이 크다는 말은 어떤 다른 물질들 중에서 물의 비열보다 1이라는 값보다 더 큰 비열을 갖고 있는 물질이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물의 비열이 큰 값이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의도하는 것은 물의 비열이나 물의 증발 자멸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물의 특성인 비열과 증발 자멸 때문에 냉각 소화가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냉각 소화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증발 자멸이나 여기에 비열이나, 비열은 현열을 구할 때 사용을 하잖아요. 이런 값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물질보다 큰 값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지, 이산화탄소의 기하 자멸이 얼마고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얼마고를 알고 있냐고 물어본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증발 자멸하면 물이 아주 크다. 그 다음에 비율도 물이 아주 큰 값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크다 작다로 판단할 때 이산화탄소보다 비율이 작다? 아니다. 물의 비율은 상당히 큰 편에 해당되기 때문에 웬만한 물질은 물의 비율보다 작다. 이렇게 감을 잡고 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물론 물은 냉각 소화의 대표적인 우리 해설에가 나와 있습니다. 극성 분자고요. 물의 기화 자멸은 539, 비열은 1. 자,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물의 특성값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산화탄소의 기화 자멸은 56.13이고 비열은 0.199예요. 그러니까 기화 자멸로 따졌을 때는 1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비열로 따졌을 때는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을 기억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물의 비열이나 자멸이 아주 큰 값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물에 대한 값을 기억을 하시되 당연히 이산화탄소하고 비교했을 때 자멸이나 비열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67번.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물은 금방 앞에 나왔던 것처럼 증발자멸, 기화자멸 이렇게 불렀던 그 자멸이 539, 540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값이 크기 때문에 냉각 소화가 뛰어나다. 그래서 소화약제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화자멸이 크므로 1번에 답 나왔습니다. 부촉매는 할로겐 화물 소화약제에 주로 있죠. 환원성이 있다. 기화하기 쉬우므로. 네. 답은 1번밖에 될 수밖에 없죠. 기화자멸이 크다는 말은 기화가 쉽다는 이야기, 어렵다는 이야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기화자멸이 크다는 말은 기화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4번은 1번에 의해서 반대의 의미가 되죠. 답은 1번 기화자멸을 알고 있냐 물어본 겁니다. 68번 증발자멸이 가장 큰 것은? 자, 68번도 똑같은 취지예요. 증발자멸이 가장 큰 것은? 그러면 나머지 물질의 증발자멸을 다 우리보다 애우라는 이야기냐? 아니라고요. 물이 제일 크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의 증발자멸 때문에 냉각 효과가 크다. 물이에요. 그냥 물을 물어본 겁니다. 물의 증발자멸 비열이 큰 값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알고 있니? 물의 비열, 증발자멸이 아주 큰 값이라는 것을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 그냥 4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물의 증발자멸이 539로서 아주 크다. 69번이다. 물이 일반적인 소화약제로 사용될 수 있는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증발자멸이 크기 때문에 냉각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맞죠? 물을 사용한 봉상수 소화기는 A급, B급 및 C급 화재의 진압에 적응성이 뛰어나다. 자, 봉상수는 뭔밖에 안 됩니까? A급 화재밖에 안 됩니다. 무상이라고 해야 된다. 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A, B, C에 다 쓸 수 있다. 2번이 틀렸습니다. 봉상이라는 것은 물줄기가 나간 거다겠죠. 무상은 안개상이라겠죠. 안개상으로 나가면 A, B, C급에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에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무상이에요. 무상이라고 나오면 A급만 쓸 수 있다? 아니다. 유류화재, 전기화재도 쓸 수 있다. 금속화재는 안 됩니다. 비교적 쉽게 구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물은 쉽게 구할 수 있는 편이죠. 펌프, 호스 등을 이용하여 이송이 용이하다. 맞습니다. 2번에서 봉상수는 A급만 적용 가능하죠. 자, 2번이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봉상이 아니라 뭐라고 나왔으면 맞아요? 무상이라고 했으면 맞습니다. 무상, 안개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말이 됩니다. 70번.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뭐겠어요? 증발자멸 때문이죠. 냉각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물은 가연물과 화학적으로 결합한다? 화학적 결합 안 해요. 물은 분해돼 질식가스를 방출한다? 아닙니다. 기화열이 커서 냉각 능력이 크기 때문에 기화열이 크다. 3번이 답입니다. 3번이 답이 결정이 되죠. 자, 71번. 물의 소화약제로 쓰이는 이유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쉽게 구할 수 있죠. 맞아요. 제거 소화가 잘 된다? 제거 소화는 가연물을 치우는 걸 제거 소화라고 해요. 가연물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탈 게 없으니까 불이 꺼질 거 아닙니까? 이게 제거 소화인데 물은 제거 소화를 갖고 있지는 않죠. 취급이 쉽죠. 기화자멸이 크죠. 네,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죠, 지금. 자, 키포인트가 갑자기 나왔는데요. 키포인트는 이 키포인트 아래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기초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키포인트는 강화액 소화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탄산칼륨 K2CO3. K2CO3라는 탄산칼륨과 같은 알카리 금속 염료 등을 주성분으로 한 액체를 압축 공기 질소가스를 추가하여 만들어진다. 강화액은 무색, 황색으로 약간의 점성을 가지고 있다. 자, 점성이 좀 있다는 이야기고 연소의 연쇄를 차단하고 반응을 제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화재를 차단하고 재현을 저지하는 작용도 한다. 봉상주수의 경우 목재화재에 적합하며 무상주수, 분무 형태일 경우에는 목재화재와 유류화재에 사용된다. 그래서 자, 뭐에도 쓸 수 있다? 유류화재에도 쓸 수 있다. 특히 내한성에 뭐일 때 유류화재로? 무상일 때 그래요. 내한성에 중점을 두고 영하 20도씨 이하에서도 응고하지 않도록 응고점을 보완해 냉한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탄산칼륨을 첨가한 강화액 소화기에 대한 특징인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어는 점이죠.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에서 어는 점이 되도록 해서 물의 어는 점을 낮춰놓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이 강화액 소화기는 약간의 점성을 가지고 있으며 무상으로 분사할 때는 유류화재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연쇄를 단절한다, 연쇄 반응을 차단한다는 이야기고요. 재현을 저지하는 작용도 한다라고 이 물의 단순한 소화 작용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강화액을 넣어서
당황액 소화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 탄산칼륨에 의해서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도씨도 기억하시고 물의 단순한 소화 능력을 강화시켰다. 이런 취지로도 내용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알고 이 다음 문제부터를 보시면 좀 쉽게 답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화약제 강화액의 주성분은 뭐냐? 탄산칼륨이었습니다. K2CO3. 답은 1번이 되겠죠. 2번은 과산화칼륨이고요. 4번은 브롬산 칼륨이죠. 3번은 과산화칼슘이죠. 자, 무기과산화물에 해당이 됩니다. 2번, 3번은 무기과산화물, 금수성 물질이고요. 브롬산 칼륨, 이것도 인류 이온물에는 들어가죠. 브롬산 염료에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13번, 강화액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원리에 해당하는 소. 당연히 주된 소화는 뭡니까? 냉각 소화죠. 강화액 소화기가 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먹으면 안 되죠. 물에다가 탄산칼륨을 첨가한 것이기 때문에 물 소화기예요. 그러니까 주된 소화는 뭐다? 냉각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물 소화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의 단점을 보완시켜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4번, 탄산칼륨을 물에 용해시킨 강화액 소화약제의 pH값이 얼마냐? 알카리성을 띠고 있죠. 탄산칼륨은 알카리 금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카리성을 띠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알카리성이니까 pH값이 7보다는 크겠죠. 7보다는 크겠죠. 7이 중성이잖아요. 근데 알카리니까 알카리에 해당되는 pH의 범위가 12밖에 없네요. 답은 4번으로 하시고 여러분들은 12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2. 탄산칼륨을 넣은 강화액 소화기의 pH값은 알카리의 염기성, 알카리성에 포함되므로 약 12 정도의 알카리의 pH값을 갖고 있습니다. 강화액 소화기에 대한 설명 75번입니다. 옳은 것은 물의 유동성을 크게 하기 위한 유화제를 첨가한 소화기다. 유동성을 크게 한다 그랬어요? 유동성을 크게 한다. 점성이 있다 그랬어요. 오히려 유동성이 떨어진다. 표면 장력을 강화한 소화기다. 산알카리액을 주 성분으로 한다. 물의 소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염류를 첨가한 소화기다. 가장 대표적인 소화기가 요겁니다. 탄산 염류죠. K2CO3니까 염류를 첨가한 소화기다. 소화 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답이 4번이 됩니다. 표면 장력을 강화한 소화기도 아니고요. 산알카리 액이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 산알카리 소화기도 따로 있죠. 산알카리 액을 주성분으로 한다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강화액이 아니죠. 산알카리 소화기라고 합니다. 산알카리 소화기라고 부르고 이것도 뭔 소화기 하나다? 물 소화기 하나예요. 물 소화기 하나다. 강화액도 물 소화기고요. 이름만 좀 바꿔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산알카리 소화기를 뭘 다른 소화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 소화기입니다. 물 소화기의 종류에 산알카리 소화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화액도 물 소화기고요. 자, 4번이 맞는 말이 되겠죠. 탄산칼륨이니까 탄산 염류를 첨가한 소화기다. 4번이 답이 돼야 되고 76번 영하 20도씨 이하의 겨울철이나 한냉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소화기는 자, 영하 20도씨 이하의 겨울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강화액 소화기죠. 어느 점을 마이너스 20도씨 이하로 낮춰놓은 것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죠. 강화액 소화기 물어보는 지금 장이죠. 77번 20도씨의 물 100kg이 100도씨 수증기로 증발하면 몇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흡수하겠는가? 증발 자면은 540으로 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20도씨의 물 100kg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20도씨의 물 100kg이 있다. 근데 이게 100도씨 수증기로 증발하려면 중간에 하나를 거쳐야 되잖아요. 뭘 거치죠? 100도씨에 여기는 20도씨의 물이었잖아요. 100도씨의 물이 돼야 됩니다. 100도씨 물을 100kg이 돼야 되겠죠? 자, 100도씨 물이 이제 뭐로 바뀌어야 돼요? 수증기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100도씨의 증기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100kg이 증기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100도씨 물이라는 것이 하나 중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열량 계산이 구분이 되죠. 뭔 구분을 하는 거죠? 여가 물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물이에요. 그러면 상의 변화는 변함이 없는데 온도 변화만 일어났잖아요. 온도 변화만 일어났으니까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열량이 얼마냐. 이렇게 온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열량은 질량에다가 100kg에다가 물의 비열 1, 고바나 만한데 1kcal per kg 도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몇 도시예요? 온도차가 80도씨를 상승시켰죠. 온도차를 넣습니다. 온도차 80도씨
80도씨의 온도차가 있었다. 자, 이걸 계산하면 열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단위를 한번 확인하세요. 도시 지워지고 킬로그램 지워지니까 뭐만 됩니까? 칼로리만 남습니다. 그러면 80에다가 100을 곱하니까 8000이 되겠죠. 8000 킬로칼로리가 흡수가 된 겁니다. 물에 의해서. 물이 화재가 난 데서 8000 킬로칼로리의 열을 뺏어온 것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면 온도는 변화가 없어요. 여기는 온도 변화는 없이 뭔 변화만 있습니까? 상변화만 있습니다. 상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자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물 몇 킬로그램을 100킬로그램을 상변화 증기로 만들고 싶다. 100도씨 물을 100도씨 증기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증발 자멸이 사용되죠. 54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이 물이 1kg당 540이 필요하니까 100kg이니까 100kg 곱해주니까 킬로그램 없어지고 여기도 열량 단위만 남죠. 100을 곱해주면 540, 00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54,000이 됩니다. 54,000에다가 8,000을 더하니까 62,000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질량에다가 100kg에다가 물의 비열 1에다가 온도차 100-20을 하니까 80이 됐다 이야기죠. 이걸 곱한값에다가 물의 증발 자멸을 540이라고 했잖아요. 물의 질량은 100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54만을 구한 거죠.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됩니다. 자, 모든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중간 단계에 뭔 빠진 단계가 있으면 그걸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을 때 실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뭘 넣어야 됩니까? 100도씨 물이라는 것을 넣어야 됩니다. 20도씨의 물에서 100도씨 증기로 바로 계산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20도씨의 물이 증발하려면 100도씨 물이 돼야 돼. 그 다음 100도씨 물이 뭐가 돼? 증기가 돼.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자멸과 현열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온도 변화만 있으면 뭐? 현열. 상 변화만 있으면 자멸을 사용을 합니다. 거기다 질량 곱해주면 돼요. 자, 78번 10도씨의 물 2g을 100도씨 수증기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은 자, 여기도 똑같아요. 10도씨의 물 일이 있는데 얘가 2g이 있습니다. 2g이 있고요. 이게 100도씨 수증기로 바로 됩니까? 바로 안 된다고요. 10도씨 물은 100도씨 뭐가 돼야 된다? 물이 돼야 된다. 그래서 100도씨 뭐가 될 것이다? 증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고 지금은 2g 밖에 안 되네요. 그럼 2g 곱하기 물의 비열 1 곱하기 몇 도씨 올라갔습니까? 90, 2, 9, 18, 180에다가 자, 여기는 뭔 변화가 있습니까? 상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상변화가 있으면 540 증발 자멸에다가 곱하기 2g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2g 이렇게 곱해주면 2로 곱해주니까 1080이 되죠. 칼로리가 됩니다. 한 180에다 1080 더하니까 1260이 되겠네요. 1258 이 정도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여기에 540을 저는 넣었는데요. 539를 넣어야 정확한 값이 됩니다. 539를 넣으면 1258 이렇게 딱 떨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정을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으면 자 77번, 78번 통해서 물이 화재는 안 되다 방출이 됐을 때 흡수한 열량이 얼마냐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습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9번 액체 상태의 물이 일기압 100도씨 수증기로 변하면 체적이 몇 배 증가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액체 상태의 물이 일기압 100도씨 수증기로 변하면 체적이 약 몇 배로 증가하는가 체적을 물어봤어요. 체적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물어봤는데요. 기본 문제에서는 물이 얼마가 있다라고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값을 기준으로 해보면 1리터를 기준으로 하면 물 1리터는 1kg이에요. 1kg이면 1000g입니다. 1000g이니까 이 1000g을 몰수로 물의 몰수로 따져보면 물의 분자량이 18이잖아요. 그램 분자량이. 그럼 이렇게 따져보면 18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와요. 얼마라고 나오겠죠. 그 몰수가 모든 기체의 1몰은 몇 리터의 부피를 가져요? 22.4리터의 부피를 가져요. 그래서 22.4리터를 곱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22.4는 몇 도씨 몇 기압? 0도씨 1기압일 때의 부피예요. 근데 문제에서가 몇 도씨예요? 100도씨 수증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100도씨니까 이 부피는 0도씨일 때 부피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0도씨가 됐으니까 요 부피도 커지겠죠. 자, 얼만큼 커지냐면 요만큼 커집니다. 자, 이 값을 그대로 못 쓰겠다. 나는 0도실 때 22.4의 기준값을 알고 있는데 100도실 때는 이 부피도 변할 거 아니냐. 온도가 커지면 부피는 늘어난다. 온도가 커지면 부피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온도에 의해서 부피가 어떻게 커지냐.
자, 절대 온도를 씁니다. 0도시면 절대 온도는 얼마예요? 273도 K 곱하기 도 K죠. 자, 100도시면 273에다 100을 더해야 되니까 얼마가 돼요? 373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곱한값이 부피가 됩니다. 자, 이 부피에다가 여기에 있는 몰수를 곱해주게 되면 값이 얼마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풀이에 물 1리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55.55몰이 나왔네요. 55.55몰에다가 22.4만 곱한 게 아니라 273분의 373을 곱했죠. 자, 이렇게 해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100도씨라고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100도씨 값을 반영을 해준 거고, 그렇게 했더니 1700리터가 됐어요. 그러니까 액체 상태일 때의 물 몇 리터가, 1리터가 수증기 100도씨가 되니까 몇 리터가 돼버려요? 1700리터가 돼요. 몇 배가 됐어? 1700배가 됐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 1리터는 1kg이고 1kg은 1000g이고 1000g을 물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55.55몰이 나오고, 그 55.55몰에서 모든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온도의 상승에서 비례해서 부피가 커질 것을 반영을 하면 전체 부피가 나오는데 그 값이 1700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액체 상태 물이 증기로 바뀌게 되면 최적의 변화가 이렇게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효과로 질식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자, 80번. 물은 냉각소화가 주된 대표적인 소화약제이다. 물의 소화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무상주수를 함으로써 부가적으로 작용하는 소화효과는. 자, 여기서는 지금 무상주수의 유리한 점을 물어본 거예요. 이 무상주수는 순수한 물이 갖고 있는 무슨 소화는 당연히 합니까? 냉각소화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 냉각소화에다가 이 무상주수는 안개가 떨어지기 때문에 화재가 난 장소에서 떨어지는 안개가 쉽게 열을 받아서 증발을 해버립니다. 그럼 화재면 주위에가 수증기가 생기는 거죠. 그 수증기가 화재면 주위를 덮고 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뭐가 생긴다? 질식소화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무상주수 할 때는 물 입자가 유류 표면에까지 떨어가지고 유류 표면에 얇은 요수, 수충을 형성을 해서 물과 화재, 불 붙은 기름하고 공기하고 접촉하는 면적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화소화라는 말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자, 유화소화도 질식입니다. 그래서 질식소화도 있고 유화소화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만약에 이 위험물이 수용성 위험물이면 이 물하고 섞여서 무슨 소화도 합니까? 희석이라는 것도 합니다. 희석소화도 있습니다. 희석소화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무상주수가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것이니까 주된 건 뭐니까? 주된 건 냉각이에요. 냉각 빼고 부가적인 것만 쓰라고 했으니까 질식유화, 희석 이런 것들이 답이 된다는 이야기죠. 답은 2번이 됩니다. 답은 2번. 자, 그래서 무상주수가 유리화재, 전기화재에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1번. 전기설비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위험물 안전관리부에서 적응성을 가지는 소화설비는. 전기화재잖아요. 전기화재면 일단 물은 안 돼요. 물은 안 되는데 물 분무라고 나왔네요. 물 분무 된다 안 된다? 가능합니다. 전기설비에 물 분무는 가능하죠. 분무라고 했으니까. 물은 안 돼요. 그래서 포는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죠. 봉상 강화액 소화기 됩니다. 죄송합니다. 봉상 강화액, 봉상이니까 안 됩니다. 강화액 소화기는 성질을 개선한 건데 무상이라고 했으면 돼요. 건조사, 전기화재, 건조, 모래는 안 됩니다. 자, 건조사가 만능이잖아요. 만능인데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만능인데 뭐는 안 돼요? C급 화재에다가는 얘가 안 됩니다. 전기화재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적응성 가지는 거 물 분무밖에 없다. 자, 봉상 강화액은 안 됩니다. 무상이면 됩니다. 어차피 강화액도 물이니까요. 82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톨루엔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 방법은, 자, 톨루엔은 무슨 화재입니까? 유류화재입니다. 유류화재요. 그러면 유류화재면 일반적으로는 물은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물은 안 되지만 봉상은 안 돼요. 봉상은 무조건 안 되고요. 뭐가 된다? 무상이 됩니다. 그럼 답이 2개가 되는데 무상수 소화기는 무상으로 물을 뿌리는 거고, 여기는 무상 강화액 소화기는 무상으로 물의 소화 능력을 강화시킨 강화액을 무상으로 뿌린 거예요. 뭐가 더 좋아요?
당연히 둘 중에 하나 답이다라고 했을 때는 더 소화 능력이 좋은 걸 써야죠. 답을 해야죠. 그래서 2번을 답을 하시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 지금 문제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원래는 1번, 2번 다 답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뭔 말 딱 써놨어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에서는 각 화재마다 소화약제를 쭉 나열을 해놓은 표가 있잖아요. 그 표에 보면 무상수 소화기 하고 무상 강화액 소화기를 구분을 해놓고 있고, 이 두 개의 소화기는 인화성 액체, 사류 위험물의 인화성 액체에 대한 소화 성능에는 얘가 얘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얘는 사용할 수 있지만 얘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동그라미가 안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2번만 해당이 되고,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무상을 찾고 무상 수하고 무상 강화하고 뭐가 더 좋다? 강화액이 더 좋다. 그래서 2번으로 답을 쓰겠다. 최상의 답을 써야죠. 그래서 답이 두 개라고 하지 마시고 둘 중에 좋은 걸 쓰셔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야 법과 틀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쉬운 것 같지만 이 두 개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물보다 강화액이 더 좋다. 똑같이 물이 나오는 수학인데 2번을 답으로 하시면 틀릴 이유가 없는 거죠. 더 좋은 걸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법에서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소화에서는 무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3번입니다. 금속분해 연소 시 주수 소화하면 위험한 원인으로 오는 것은? 왜 금속 화재에다가 물을 뿌리지 말아가죠? 가연성 가스, 그 중에서도 금속에서는 대표적으로 수소가 나오죠. 수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에 녹아 산이 된다, 요독가스 나온다, 수소가스 나온다. 답은 3번에 있습니다. 금속분 하면 대표적인 게 뭐죠? 알루미늄이죠. 우리 위험물에서 금속분은 제2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고요. 2류 위험물에 있는 금속분. 금속분의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이에요. 이 알루미늄이 뜨거운 상태에서 뭘 만나면? 물을 만나잖아요. 그럼 얘는 H하고 OH하고 알루미늄하고 두 개가 만나게 되고 AlOH가 되면 AlOH 하고 알루미늄이 수해 리베 분탄치사분해 남아 R 3족이죠. 플러스 3가고요. 마이너스 1가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야 되죠. 그래서 AlOH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알루미늄이 3개 있으니까 전자가 여기가 3개 올 수 있다. AlOH3 이렇게 써야 되고요. 수소는 두 개가 만나서 분자 상태로 기체로 나오겠죠.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금속들은 대부분 뭐가 나온다? 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답은 3번입니다. 자, 84번. 소화 관련 문제, 이산화탄소의 소화에서 84번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사용 중 소화기 방출구에서 생길 수 있는 물질은? 자, 이산화탄소 소화기에서는, 자, 배관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되는데 이 배관에서 헤드가 설치가 될 때는, 헤드가 이렇게 설치되면 이 헤드에는 이렇게 오리피스라고 하는 망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을 통해서 CO2가 방출이 되거든요. CO2가 이렇게 방출이 되는데 이렇게 관을 타고 이동하는 CO2가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요? 약재 범배가 있었겠죠. 약재 범배가 CO2가 담겨 있다가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방출되는 화재 지역에 CO2가 방출되겠죠. 그럴 때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CO2가 방출이 될 때 이 주변에 발생되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체 물질이 하나 발생이 되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드라이 아이스라고 부릅니다. 드라이 아이스, 이거 고체 CO2예요. 이산화탄소가 고체가 된 것을 드라이 아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은 구멍을 고압의 상태에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저압인 상태로 방출이 되면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작은 구멍을 통해서 분출하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냉각돼서 발생되는 물질이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이산화탄소에서 저온 상태로 돼가지고 고체가 된 게 드라이 아이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5번.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어떤 현상에 의해서 온도가 내려가 드라이 아이스를 형성하는가? 금방 말씀드렸죠. 작은 구멍을 통해서 분출된 CO2는 낮은 압력 상태로 되면서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드라이 아이스가 형성이 된다. 자, 이 효과를 이야기하는 게 줄 톰슨 효과입니다. 줄 톰슨 효과. 방금 말씀 작은 구멍을 통해서 분출된 어떤 물질이 낮은 압력 상태로 바뀌면서 낮은 압력 상태하고
작은 면적을 통해서 분출된 가스가 낮은 압력과 낮은 온도 상태로 변하게 되는 현상. 이런 현상을 줄 톰슨 효과다. 이렇게 부릅니다. 답은 1번입니다. 86번. 이산화탄소 소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급 화재에는 적응성이 없다. C급 화재에는 적응성이 없다. 이산화탄소는 무슨 화재 때문에 만들었죠? 이산화탄소하고 활은 소화약제처럼 가스가 방출되는 소화약제들은 전기 화재를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C급이 무슨 화재예요? 전기 화재예요. 전기 화재 적응성이 없다? 잘못된 말이죠. 전기 화재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량의 물질이 연소하는 A급 화재에 가장 효과적이다. C급에 가장 효과적이다고 말을 해야 맞죠? 전기 화재 때문에 만들었으니까.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 사용할 때 가장 소화 효과가 좋다. 밀폐되지 않으면 CO2는 확산돼 버립니다. 그러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CO2 소화약제나 하룬 소화약제가 방출될 때는 개구부가 다 폐쇄가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 공간 내에 CO2가 손실되지 않도록 가둬놔야 이 실의 상대적인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 연소가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밀폐되지 않은 공간이라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방출용 동력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CO2는 기화되려는 성질이 아주 크죠. 증기압이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CO2 약제 용기 범배 내에는 액체로 압력으로 눌러놔가지고 액체로 있어요. 하지만 그게 개방이 돼버리면 가스로 분출돼서 화재실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출용 동력이 별도로 필요 없어요. 자체 증기압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가스를 두지 않아도 자기가 다 방출이 돼버립니다. 맞는 말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별도의 방출용 가스가 필요 없습니다. 도와줄 필요가 없다. 혼자 자체 증기압으로, 증기압력으로 다 방출이 된다. 이게 CO2의 특징이죠.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밀폐된 공간에 사용 시 질식으로 인명피해 발생할 수 있죠. 전도성이어서 전도성이에요? 전기 화재에 쓰는데 이 물질이 전도성인데 전기 화재에 쓰라고 했겠어요? 비전도성이에요. 전기가 통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죠. 예, 2번은 틀렸습니다. 자체 압력으로 방출할 수 있다 그랬죠. 소화약제에 의한 오손이 없다. 불을 끄지만은 물은 주변을 훼손을 시키죠. 물에 젖어서 망가지는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CO2는 깨끗하게 끄고 부식성도 없고 전기 전도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하게 끌 수 있는 소화약제가 가스계 소화약제죠. 단지 위험성은 그 장소에 사람이 있는 상태가 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네, 질식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전도성이다라는 말 틀렸습니다. 비전도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88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소화설비의 적응성에서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적응성이 있는 것은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위험물과 합쳐서 문제를 낸 거잖아요. 인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예요. 그럼 산화성 고체가 있는 장소에서 불이 났다. 그럼 산소를 막 내놓을 거 아니에요? 산화성 고체니까. 열받으면 산소를 내놓으니까. 근데 이걸 CO2로 끌려고 하면은 산소 농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 인류 위험물에서 계속 산소가 나오니까 산소 농도가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CO2를 엄청나게 하면 몰라도 방출시키면 몰라도 웬만해서는 산소 농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인류 위험물은 CO2 소화기가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류 위험물은 뭐였어요? 오류 위험물은 자기가 산소를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하지 않아도 얘는 혼자서 급격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얘한테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농도를 상대적으로 떨쳐도 얘가 자체적으로 산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질식이 돼야 안 돼요? 질식이란 개념이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 주된 소화가 뭐예요? 인류 위험물. 얘 빼고 금수성 빼고 물이죠. 오류 위험물도 다 뭐로 끓여야겠어요? 물이에요. 삼류 위험물, 사류 위험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삼류 위험물은 대부분 뭐였어요? 금수성이죠? 금수성 물질. 금수성은 소화약제가 뭐였어요? 모래예요. 모래로 끓여 있어. 팽창 질석을 사용을 하고 팽창 진주암을 쓰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래 질석 진주암인데 금수성 나오면 전부 이거로 끄잖아요. CO2로 끌 수 있으면 CO2 쓴다라고 말했겠죠. CO2, 하름 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모래로 끄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도 안 됩니다. CO2는 여기도 안 된다. 그래서 맨유만 된다. 유류화재, 사류 위험물이 인화성 해치잖아요. 유류화재에는 CO2를 쓸 수 있다. CO2 하로는 다 C급이 전용인데 B급에도 쓸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나머지는 절대 효과를 볼 수가 없다.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왜 1, 2, 4번에 있는 1, 3, 5, 6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CO2는 금수성 물질에 적용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가연성 탄소 발생으로 더 위험해진다. 89번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적응성이 있는 유효물은 자 지금은 맨유 앞에서는 물어봤고 구체적인 명칭을 넣었습니다. 트리니트로톨루엔 TNT잖아요. TNT 맨유 오류입니다. TNT 오류 물질이죠. 과산화나트륨 무기과산화물이죠. 인류 위험물의 무기과산화물 금수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인화성 고체 이류 위험물이죠. 이류 위험물의 마지막에 있는 물질이 인화성 고체입니다. 철분 이류 위험물에 들어가 있죠. 금수성에 해당되는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소화기가 적응성이 있는 게 뭐냐 그랬으니까 금수성에 쓸 수 있다? 안 된다. 금수성에 쓸 수 있다? 안 된다. 오류 위험물은 물로 소화한다. 대량 주술하겠죠. 답은 남아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인화성 고체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산화탄소가 정확하게 어디를 주 목적으로 타겟을 잡고 만들었냐? 전기화재입니다. 그 다음에 유류화재도 쓸 수는 있다. A급 화재도 쓸 수는 있어요. 금속화재는 적응성 자체가 없다. 그렇게 구분을 해놓으시고 대표적인 데는 전기화재 때문에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4번이 답이 됩니다. 90번입니다. 마그네슘 나트륨의 화재에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하였다. 자, 마그네슘 나트륨은 무슨 성이에요? 금수성이에요. 얘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쓰면 화재가 더 악화된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가연성 탄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앞에서 했던 말이고 이산화탄소가 부착면을 만들어 질식 소화된다? 안 된다. 소화 안 된다고요.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어 냉각 소화된다? 안 된다고요. 이산화탄소 마그네슘 나트륨과 반응하여 화재가 확대된다? 맞습니다. 더 상황이 나빠진다. 부촉매 효과에 의해 소화된다. 부촉매 효과 CO2는 질식 효과가 있지 질식 플러스 뭐예요? 냉각이 조금 있잖아요. 냉각 효과가 조금 있는 거지 부촉매 효과가 있다? 억제 소화 이렇게 부르는 것은 CO2에는 없죠. 할로겐화물 소화약제에 주로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그네슘. 자, 마그네슘이요. 플러스 CO2 이산화탄소를 마그네슘 화재에다 뿌렸어요. 그럼 Mg 플러스 CO2 되겠죠? 이렇게 되면 마그네슘이 이가니까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 산소가 결합을 하고 탄소가 별도로 따로 나오게 됩니다. 이 탄소가 가연성이에요. 가연성 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가연성 탄소가 발생해서 화재가 확대된다. 위험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발생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금수성에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론 소화약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론 소화약제도 이런 가연성 탄소 발생으로 인해서 화재가 더 악화되기 때문에 금수성에다가는 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답이 3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자, 91번입니다. 소화기 속에 압축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1.1kg을 표준 상태니까 몇 도씨 몇 기압이에요? 0도씨 1기압이에요. 0도씨 1기압에서 분사했다. 부피가 얼마가 되겠냐 물어봤어요. P, V는 nRT. 자, 부피를 물어봤어요. V는 P분의 nRT. P분의 이 n이 몰수잖아요. 몰수는 질량을 M이라고 W라고 합시다.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가 되죠. 그래서 M분의 W라고 쓰고 기체상수 R 곱하기 절대온도 T를 넣어주고요. 자, 압력이 얼마라고 했냐면 압력이 표준 상태니까 몇 기압? 1기압. 1atm 이 말이고요. 곱하기 P분의 했죠. M 분자량은 CO2 분자량 얼마죠? CO2 탄소가 6번이에요. 6번이면 12, 8번이에요. 16. 근데 두 개 있네요. 2. 더해주면 44가 되겠죠. 그래서 분자량 44, 이 n값이 44가 됐고요. 질량은 얼마나 있냐면 1.1kg이에요. 1.1kg이니까 1.1kg 이렇게 넣읍시다. 넣었어요. 곱하기 0.082 곱하기 여기에 있는 T 온도는 0도씨니까 273이죠. 표준 상태라 했으니까 도 K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나온 단위는 뭐가 돼요? 메타 3승이 돼요. 메타 3승이 되는 이유는 여기가 뭐니까요? 킬로그램이니까 그래요. 킬로그램을 그대로 넣었으니까 메타 3승. 바로 답이 나오겠습니다. 상태방정식.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V가운 눌러보세요. 0.56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소화약제에 해당하는 것은 무색무취이며 비전도성이다. 자, 전도성이 없다라고 했고요. 무색무취입니다. 그 다음에 증기 상태의 비중이 1.5입니다. 자, 이 1.5라는 값은 증기 상태의 비중이니까 증기 비중이잖아요. 증기 비중은 뭐하고 비교한 거예요? 공기의 비중하고 비교한 거예요. 공기의 평균 분자량하고.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인데 비중이 1.5라고 했으니까 이 물질의 분자량이, 이 물질의 공기의 평균 분자량분의 이 물질의 분자량이 증기 비중을 구할 때 사용이 되니까 분자량을 알 수 있죠. 이 분자량은, 그러면 분자량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5에다 얼마 곱하면 돼요? 29를 곱하면 되겠죠? 29를 곱해 주니까, 29를 대략 이제 곱해 주니까 1.5배 하니까 14.5 이렇게 더해집니다. 30, 43.5, 43.5 이렇게 나옵니다. 대략 44 정도 되겠네요. 44 정도의 분자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지 알아요? 앞에서 분자량 계산해봤죠? CO2 44였습니다. CO2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이임계 온도라는 것도 소개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요게 결정적 힌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증기 비중은 증기,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답은 2번하고 3번 둘 중인데 여기에 있는 1301에서 C, F, 3, CL, BR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브롬 하나가 얼마예요? 80이에요. 브롬 하나의 원자량이 80이 되기 때문에 비중으로 하면 훨씬 더 크게 나오죠.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은 2번밖에 될 수 없다. 비중을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답은 2번이 돼야 됩니다. 증기 비중. 증기 비중이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를 어떤 물질의 비중을 알고 싶은 물질의 분자량을 29로 나누면 그게 공기보다 얼마나 무겁냐.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 값을 이용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 강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에서 뵙겠습니다.